안녕하세요. 출근길 3분 노동법 전경국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H건설사 전산실 선임 차장의 휴일날 아침 운동 중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사망한 사건을 산재로 최종 승인받은 사례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사건을 착수하면서 해결해야 할 쟁점 사항으로 확인한 몇 가지를 먼저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고인은 정보실 선임차장으로 관리자적 지위에 있다는 선입견을 해소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서의 선임자는 관리자적 지위에 있어서 실무자적 지위에 있는 팀원들을 위해서 업무량이나 업무 강도가 적다는 편견이 있을 수 있어서 이를 극복하는 조사 방향을 잡아야겠다고 판단했었습니다. 둘째, 고인의 사망 진단서에는 4인 미상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도 쟁점 중 하나였습니다. 통상 4인 미상으로 기록된 사망 진단서는 부검을 불가피하게 권장하는데 부검 결과서에 다행히 급성 심장사 추정으로 소견이 나왔지만 이것도 추정 소견이었기 때문에 정확히 심근경색이 사망의 원인이다라고 하는 판단을 주장할 입증 방법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회사 측 입장을 안정화시켜 나가는 것도 중요했습니다. 산재 조사를 위해서 회사 측과 한 첫 미팅 자리에서 느꼈던 회사 측 반응은 기본적으로 사건 조사에 대한 협조는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사실상 중립적 위치에서 적극적인 협조보다 방관적 협조의 입장임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조금만 경계를 넘어서면 조사에 지장이 있을 수도 있는 상황임을 그간의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회사와의 관계를 최대한 우호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조사를 차근차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업무 내용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필요했습니다. 이 부분은 모든 과로사 산재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세부적인 내용은 후반부에서 자세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번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주요 주장 포인트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정보실 선임차장은 실무자보다 업무량이 적은가에 대해서 조사한 내용을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고인의 동료 근로자 문답을 통해서 이 부분은 충분히 해소될 수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동료 근로자 진술에 의하면 고인은 선임자인과 동시에 소속 회사에 대한 전산 정보 관련 실무 경력이 제일 많은 분으로 고인이 직접 일을 챙겨나가지 않으면 업무가 진행될 수 없을 정도로 사실상 정보 시스템실의 거의 모든 일을 관여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업무 역량이 뛰어난 사람에게 일을 더 많이 맡겨서 업무 효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정보실이 운영되고 있음이 확인되었고, 따라서 이러한 관점을 충분히 어필할 수 있을 정도로 고인의 업무 항목들은 다양하게 정리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4인 미상으로 사망진단서 기록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진단서에 4인 미상으로 기록된 경우 공단의 조사 방법과 판단에 대한 그 내용은 보시는 바와 같이 과거 유튜브 영상으로 제가 몇 차례 올렸던 적이 있으니 한번 들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고인은 4인 미상이긴 했지만 부검 결과 그나마 심근경색 추정 소견까지는 도출되어 있었고, 고인의 과거 수진 내역을 검색한 결과 심장 부위 초음파 검사를 받은 진료 기록이 확인되어 이를 바탕으로 심근경색의 위험성이 큰 상태에서 발생한 점을 강조해서 심근경색 추정 소견을 심근경색 확정 의견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고인의 심장 관련 진료 기록과 검사 자료 그리고 유족 진술 등을 바탕으로 충분히 주장하고 입증할 수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회사 측 입장을 안정화시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로사 산재 사건의 경우 유족 입장에서는 회사가 원망스러울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회사의 자료 협조가 절실하게 필요한 것 또한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입장을 회사 관계자와의 미팅 자리에서 정확히 판단하고 회사 측 입장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 측 조사 방향을 선제적으로 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과로사 산재 사건의 조사 방식입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저는 회사 입장을 첫 미팅 자리에서 몇 마디 대화를 통해서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고, 따라서 회사를 자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유리한 방식으로 자료를 협조 요청하고 조사 방향을 유도하는 등 나름의 방식으로 회사를 컨트롤하면서 최선을 다한 결과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잘 리드되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넷째, 업무 내용에 대한 철저한 분석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내용에 대한 분석은 결국 동료 근로자의 진솔한 문답이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다행히 동료 근로자의 적극적인 진술이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었고, 해당 진술을 바탕으로 고인의 사망 전 1년간의 주요 이슈사항과 업무량에 대한 정보, 그리고 사망 전 수개월 사이에 고인이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객관적 사실관계들을 조금은 더 현실감 있게 정리할 수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조사된 주요 업무 내용을 바탕으로 노동부 고시에 따른 산재 인정 기준 중 하나인 고인의 업무 내용상의 업무 부담 가중 요인을 정리한 결과 근무 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에 해당되는 중요한 몇 가지 요소를 확인했고,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에 해당하는 요소 또한 다양하게 확인하고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사망 전 6개월경 정보실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중요 사건이 발생한 점도 확인되었고, 이를 수습하기 위해서 고인이 시스템을 안정화시키는 작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서 이를 실행하는 과정까지 고인의 업무량과 업무 강도, 그리고 책임감의 변화 등 다양한 사망 전 3개월간의 업무 내용을 보다 입체적으로 정리, 묘사할 수 있었던 것도 산재 승인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근로시간이 1주당 52시간에 미달되는 사건으로 아무래도 업무 내용에 대한 분석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필요했던 사건이었습니다. 따라서 회사 측의 부정적 시각이나 진행 과정에서 유족이 주장한 사실관계에 대한 반박 등이 회사 측으로부터 제시될 경우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임을 잘 인식하고 조사를 진행해야 했기에 사건 조사부터 최종 결론이 날 때까지 한순간도 긴장을 놓칠 수 없는 그런 사건이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유가족의 절박한 마음과 동료 근로자의 진솔한 문답, 그리고 회사 측의 부정적이지 않은 자료 협조 등을 바탕으로 비록 근로시간이 52시간에 미달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산재 승인의 결과를 도출한 아주 의미있는 사건으로 지금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과로사 산재 사건은 항상 절박함 속에 희망을 찾는 아주 중요한 과정이라는 생각을 저는 항상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항상 최종 승인 결과가 나올 때까지 단 한순간도 긴장을 놓칠 수 없는 것이 바로 과로사 사건의 조사 현실입니다. 다시 한번 산재 승인 결정에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오늘은 휴일날 아침 자택에서 아침 운동차 자전거 운행을 하던 도중 급성 심정지로 쓰러져 사망한 사건을 산재로 최종 승인받은 사례에 대해서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감사합니다.